이 사람은 경비가 아닙니다. 한수연 회장의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어요. 바로 로비 경비복 차림의 남자를 향해서였습니다. 최영태 상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방금까지 그 경비를 비웃으며 카드를 바닥에 던지던 사람이었죠. 제 남편이자 이 회사를 함께 세운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에 행사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경비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5반 동창회가 30년 만에 열렸어요. 서진우는 레스토랑 입구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한 동창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생각보다 어색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 최영태가 앉아 있었어요. 명품 시계를 찬 손으로 와인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우를 보자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서진우가 자리에 앉자 옆 동창이 물었습니다. 진우야, 요즘 뭐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경비 일하고 있어. 서진우의 대답에 테이블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최영태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코웃음을 쳤어요. 경비, 너가? 그의 목소리엔 놀람보다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어요. 야, 솔직히 말해서. 최영태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경비 주제에 여기까지 올 필요 있었어? 몇몇 동창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한 동창이 분위기를 풀려 했어요. 야, 동창회잖아. 직업이 뭐가 중요해. 최영태가 비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나도 그래. 동창은 동창이지. 근데 솔직히 좀 그렇잖아. 그는 테이블을 한 바퀴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 다들 대기업 다니고 의사, 변호사. 나는 한별그룹 상무고. 근데 경비면 레벨이 다르지 않냐? 테이블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서진우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마셨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영태가 계속 말했어요. 진우야, 기분 나쁘게 듣지 마. 그냥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창들은 각자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승진 이야기, 연봉 이야기, 해외여행 이야기. 서진우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최영태가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내 명함들 한 장씩 가져가. 필요할 때 연락해. 동창들이 하나씩 명함을 집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진우 앞엔 명함이 놓이지 않았어요. 디저트가 나올 무렵 최영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경비 일은 힘들지 않아? 할만해. 월급은 얼마나 돼? 200 정도? 질문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서진우가 대답하지 않자 최영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미안. 개인적인 질문이었나?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랑했어요. 나는 연봉이 억 단위거든. 상무니까. 자랑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최영태, 오늘 왜 이래? 최영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가? 나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본 건데. 그는 와인잔을 비우며 웨이터를 불렀어요. 계산이 끝나고 동창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영태가 서진우 옆으로 다가왔어요. 진우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그의 말투엔 진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명함 한 장을 꺼내 서진우에게 건넸어요. 이거 내 명함. 혹시 일자리 필요하면 연락해. 우리 회사 경비 자리 하나 있거든. 명함엔 한별그룹 기획부 상무이사 최영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우는 명함을 받아 천천히 내려다봤어요. 한별그룹. 그가 아내와 함께 27년 전에 세운 회사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어요. 최영태가 택시를 잡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럼 나 먼저 갈게. 연락해. 아, 월요일에 우리 회사 오면 경비실로 가. 내 동료들 있을 거야. 그는 비웃으며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서진우는 그 자리에 서서 택시가 사라지는 걸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다른 동창 몇 명이 어색하게 다가왔어요. 진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익숙해. 서진우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창들은 미안한 표정으로 헤어졌어요. 서진우는 천천히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야. 동창회 어땠어? 아내 한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밌더라. 최영태 만났어. 서진우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최영태? 우리 회사 상무? 응. 나한테 경비 자리 소개해준대.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회장인 줄도 모르고. 한수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런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지켜볼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당신 또 그러는 거야? 한수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2년 전에도 그래서 일선에서 물러난 거잖아. 사람들 본성을 보고 싶다고. 서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월요일에 출근할 거야. 경비로. 서진우의 말에 한수연이 침묵했습니다. 정말? 응. 최영태가 뭘 하는지 보고 싶어? 알았어. 하지만 너무 심하면 내가 나설 거야. 전화를 끊고 서진우는 계속 걸었습니다. 27년 전 한별그룹을 세울 때가 떠올랐어요. 작은 사무실 하나로 시작했던 그때. 지금은 직원 500명이 넘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우는 2년 전부터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어요. 건강 문제도 있었고 사람들을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직급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대외적으론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새로 입사한 직원들은 그의 얼굴조차 몰랐습니다. 심지어 5년차 이하 직원들은 회장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한수연 회장만 알고 있었습니다. 서진우는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월요일 아침 7시였습니다. 서진우는 경비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검은색 유니폼에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한수연이 뒤에서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한수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사람 본성을 보고 싶어? 직급이 높을 때랑 낮을 때가 얼마나 다른지. 서진우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너무 심하면 당장 중단할 거야. 한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일주일만. 일주일 후면 창립 기념일이잖아. 그때 모든 게 끝날 거야. 한별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20층짜리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진우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정문이 아닌 옆문으로요. 경비실에 선배 경비원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김정수입니다. 서진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정수가 업무를 간단히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서 출입증 확인하시면 돼요. 직원들 대부분 카드 찍고 그냥 가요. 가끔 방문객 오면 안내하시고. 서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8시 30분쯤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서진우는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카드를 찍고 지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서진우가 인사하자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시가 되자 로비가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그때 회전문이 빙글 돌아가며 최영태가 들어왔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선글라스를 쓴 채였습니다. 서진우를 보자 그의 걸음이 딱 멈췄어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다가왔습니다. 서진우, 너 진짜 여기 온 거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응, 오늘부터 서진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영태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와, 진짜 경비하는구나.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근데 너 여기 회사가 어딘지 알아? 한별그룹이야. 업계 탑3 안에 드는 회사. 우리 회장님 엄청 까다로우셔. 서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영태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데스크에 던지듯 올려놓았어요. 자, 찍어줘. 빨리. 서진우가 카드를 집어 단말기에 스캔했습니다. 삑 소리와 함께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카드를 돌려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영태가 손을 휙 움직였어요. 카드가 서진우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딱 소리를 내며 대리석 바닥을 굴렀어요. 떨어졌네. 주워. 최영태의 목소리에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직원 몇 명이 상황을 지켜봤어요. 서진우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 허리만 숙인 채였어요. 카드를 주워들어 일어섰습니다. 최영태에게 두 손으로 정중하게 건넸어요.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비는 원래 이런 거 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최영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그게 내 일이잖아. 그는 카드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변 직원 하나가 키득거렸어요. 상무님 친구분이세요? 최영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고등학교 동창. 근데 인생이 참 다양하지? 직원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지나갔어요. 최영태가 서진우를 한 번 더 훑어보고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열심히 해. 경비일. 그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옆에 있던 김정수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사람 아세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정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동창인데 저렇게 하세요? 사람은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서진우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무시하는 게.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진우는 경비실에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김정수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3년째인데 저런 사람 많아요. 경비를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들. 오후 2시쯤 최영태가 다시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몇몇 임원들과 함께였어요. 서진우를 보자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저기 우리 경비 형. 저분이 나랑 고등학교 동창이야. 최영태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경비하고 계시지. 인생 참 다양하지? 임원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창분인데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최영태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친구도 이해할 거야. 현실이 그런 거잖아.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진우는 경비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김정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 같으면 참기 힘들 것 같은데요. 동창한테 저런 대접 받으면 괜찮습니다. 서진우가 작게 웃었어요. 사람 본성을 보는 거니까 일주일만 더 보면 돼요. 김정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이었습니다. 서진우는 창밖을 보며 오늘을 떠올렸어요. 최영태의 비웃음, 바닥에 떨어진 카드, 동료들의 웃음소리. 하지만 그의 얼굴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수연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최영태가 심했어? 서진우가 간단히 말해주었습니다. 한수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당장 그 사람 해고시킬 거야. 아니, 기다려봐. 기다려. 당신한테 그런 짓을 하는데? 다음 주 금요일이 창립 기념일이잖아. 서진우가 작게 웃었어요. 그날 모든 임직원 앞에서 밝혀줘. 내가 누군지. 한수연이 한참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그 전에 너무 심하면 내가 당장 나설 거야. 고마워. 서진우가 창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치 모든 걸 이미 알고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우는 어제와 같은 시간에 출근했어요. 경비실에 들어서자 김정수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어제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습니다. 8시 반쯤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서진우는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네자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9시가 되자 최영태가 나타났어요. 어제와 똑같이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진우를 보자 비웃음을 띠며 다가왔어요. 우리 경비 형. 오늘도 출근했네. 카드를 꺼내 데스크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찍어줘. 서진우가 카드를 집어 스캔했어요. 삑 소리가 울렸습니다. 카드를 돌려주려는 순간 또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최영태가 손을 휙 움직였습니다. 카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이고, 또 떨어졌네. 미안. 하지만 그의 표정엔 미안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즐기는 듯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주워줘. 허리 아프지? 주변 직원 몇 명이 상황을 지켜봤어요. 서진우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카드를 주워들어 일어섰어요. 최영태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 경비는 역시 이래야지. 최영태가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로비 바닥 좀 닦아놔. 어제 보니까 좀 더러운 것 같던데. 서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김정수가 다가왔습니다. 저 사람 매일 저러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럴 거예요. 서진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참으시는 거 대단하세요. 오전 10시쯤 로비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서진우가 택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최영태가 몇몇 직원들과 함께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가는 길인 것 같았어요. 야, 저기. 저분이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토요일에 동창회에서 만났는데 최영태가 서진우를 가리키며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동료들이 서진우를 흘끗 봤어요. 동창분이 경비를 하세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인생 참 다양하지. 우리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최영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직원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상무님은 동창회 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긴. 그냥 있었지. 근데 솔직히 분위기 좀 이상했어. 최영태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경비가 동창회에 오면 좀 그렇잖아. 그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서진우는 택배를 정리하며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정수가 도시락을 꺼내며 말했어요. 선배님, 같이 먹어요. 네. 두 사람은 경비실에 앉아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참으세요?
동창한테 저런 대접 받으면 화나지 않아요? 김정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화는 나죠. 하지만 사람 본성을 보는 거니까. 직급이 높을 때와 낮을 때가 얼마나 다른지. 서진우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대답했어요. 김정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곧 알게 될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에. 서진우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후 2시쯤 한 여성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실례합니다. 회장님 면담 약속이 있는데요. 서진우가 방문객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미정입니다. 2시에 약속했어요. 서진우가 전화를 걸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영태가 로비로 내려왔어요. 박 대리님? 최영태가 박미정을 알아봤습니다. 아, 최 상무님. 안녕하세요. 회장님 만나러 오셨어요? 네, 협력사 계약건으로. 이 사람한테 전화하지 말고 나랑 올라가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최영태가 서진우를 힐끗 보며 말했어요. 그는 박미정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서진우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최영태가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 돌아봤습니다. 경비는 전화나 잘 받아. 그리고는 문이 닫혔어요. 김정수가 혀를 찼습니다. 저 사람 정말 괜찮아요. 다 기록에 남으니까. 서진우가 방문객 명부에 기록하며 말했어요.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우는 같은 시간에 출근했어요. 경비실 앞에 청소 도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김정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제 저녁에 최 상무가 놓고 갔어요. 경비실에서 로비 청소도 해야 한다고. 원래 청소는 외주 업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서진우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최 상무가 경비가 시간 남으면 청소도 해야 한다고 그런 지시를 내렸대요. 김정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9시에 최영태가 나타났습니다. 청소 도구 봤지? 오늘부터 로비 바닥 좀 닦아. 경비 일별로 안 바쁜 것 같던데. 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서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영태가 카드를 던지듯 올려놓았어요. 찍어. 서진우가 카드를 스캔했습니다. 이번에도 카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 또 떨어졌네. 어차피 청소할 거니까 바닥 확인하면서 주워. 최영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서진우는 카드를 주어 최영태에게 건넸어요. 오전 내내 서진우는 로비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했어요. 지나가는 직원들이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어떤 이는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점심시간쯤 최영태가 다시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서진우가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웃었어요. 오, 열심히 하네. 역시 일은 제대로 해야지. 그는 일부러 서진우가 닦은 곳을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아, 미안. 또 더러워졌네. 다시 닦아야겠다. 최영태의 목소리에 조롱이 가득했어요.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무님, 좀 그런 거 아닙니까? 뭐가? 내가 실수로 밟은 건데. 다시 닦으면 되지. 최영태가 어깨를 으쓱하며 밖으로 나갔어요. 서진우는 다시 걸레를 들어 그 부분을 닦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오후 3시쯤 김정수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선배님, 물 좀 드세요. 고맙습니다. 서진우가 물을 받아 마셨어요. 저 같으면 진작 때려쳤을 것 같은데요. 동창한테 저런 대접을 받으면. 김정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흘만 더 참으면 돼요. 서진우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우가 출근하자 김정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선배님, 오늘 회의실 청소도 하래요. 네. 최 상무가 어제 저녁에 지시했대요. 9시에 최영태가 나타났습니다. 아, 진우야. 오늘 12층 회의실 청소 좀 해줘. 그가 마치 친한 친구에게 부탁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엔 조롱만이 가득했습니다. 10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 그 전에 깨끗하게 해놓고 경비가 시간 남잖아. 최영태가 카드를 또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서진우는 카드를 주어 그에게 건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말투 좋네. 역시 경비는 이래야지. 최영태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10시 전에 서진우는 12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긴 복도를 걸었어요. 지나가는 직원들이 그를 힐끗 봤습니다. 새 청소 아저씨세요? 한 직원이 물었어요. 아니요, 경비입니다. 경비가 왜 청소를? 최 상무님이 부탁하셔서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지나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창문도 닫고 책상도 정리했습니다. 서진우는 묵묵히 일했어요. 27년 전 이 건물을 처음 샀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5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직접 청소하고 페인트 칠했던 기억. 지금은 20층짜리 최신 건물이 되었지만요. 서진우는 작게 웃었습니다. 10시가 되자 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최영태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서진우가 청소 도구를 챙기려는데 최영태가 말했어요. 야, 잠깐만. 여기 구석 좀 더 닦고 가. 서진우가 다시 무릎을 꿇고 구석을 닦았습니다. 임원들이 자리에 앉으며 그를 내려다봤어요. 최 상무, 저분은 누구세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아, 경비예요. 청소 좀 부탁했거든요. 경비가 청소까지 해요? 시간 남으면 하죠. 뭐, 일이니까. 최영태가 가볍게 대답했어요. 서진우는 청소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려는데 최영태가 또 말했어요. 야, 문 닫을 때 조용히 닫아. 회의 시작해야 하니까. 네. 서진우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진우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한수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괜찮아? 너무 심하면 당장 중단해. 서진우가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 내일이면 끝나.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창립 기념일 전날이었어요. 서진우가 출근하자 로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내일 행사 준비로 바쁘네요. 김정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서진우가 데스크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9시에 최영태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야, 진우야. 내일 창립 기념일인 거 알지? 네. 너도 행사장 입구에서 근무할 거야. 그때 회장님도 오시거든. 잘 보여야 해. 최영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경비 주제에 회장님 보는 거 영광이지? 서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와서 행사장 청소도 해. 외주 업체 오기 전에 미리 한번 닦아놓고. 최영태가 카드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서진우가 카드를 주워 건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내일 보자. 경비형. 최영태가 손을 흔들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오후가 되자 직원들이 더 분주해졌습니다. 행사 준비물이 로비로 들어왔어요. 서진우와 김정수가 짐을 날랐습니다. 내일 큰 행사인가 봐요. 김정수가 말했어요.
창립 27주년이니까요. 서진우가 짐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선배님, 27년이면 회사랑 나이가 비슷하시네요? 뭐, 그렇죠. 서진우가 작게 웃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정수가 말했어요. 선배님, 내일 몇 시에 오세요? 6시쯤 올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일찍 올게요. 같이 준비하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서진우는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카드를 바닥에 떨어뜨린 횟수만 해도 5번. 청소를 시킨 횟수는 10번이 넘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수연이었어요. 여보, 내일이네. 응. 준비는 다 됐어? 응. 행사 시작하고 30분쯤 지나면 내려와줘. 서진우가 말했어요. 내가 입구에서 근무할 거야. 알았어. 최영태가 뭐라고 하든 참아. 내일이면 끝나니까. 전화를 끊고 서진우는 계속 창밖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일주일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거예요. 서진우의 눈빛엔 고요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6시였습니다. 서진우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어요. 창립 기념일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로비는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어요. 경비실 불을 켜자 김정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선배님, 일찍 오셨네요. 김 선배도 일찍 오셨네요. 두 사람은 청소 도구를 챙겼어요.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2층 대강당이었어요.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무대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다 닦아야 하나요? 김정수가 물었어요. 최 상무가 그러라고 했으니까요. 서진우가 걸레를 적시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묵묵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7시쯤 외주 청소업체 직원들이 도착했어요. 벌써 청소하셨네요? 한 직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미리 좀 했어요. 서진우가 일어서며 대답했어요. 8시가 되자 행사 준비 직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음향 점검, 조명 확인, 의자 배치, 모든 게 분주하게 돌아갔어요. 서진우와 김정수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9시에 최영태가 나타났어요. 오늘은 정장에 넥타이까지 단정하게 매고 있었습니다. 오, 벌써 와 있었네? 행사장 청소는 다 했어? 그가 서진우를 보며 물었어요. 네, 했습니다. 잘했어.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아, 그리고 오늘 너는 행사장 입구에서 근무해. 손님들 안내하고 명찰 나눠주고. 최영태가 지시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말이야. 오늘 회장님 오시거든. 실수하지 마. 경비 주제에 회장님한테 민폐 끼치면 안 돼. 최영태가 서진우에게 다가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영태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알았지? 그냥 입 다물고 명찰만 나눠줘. 말 걸지 말고. 그리고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10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어요. 서진우는 행사장 입구에 섰습니다. 명찰이 담긴 박스를 앞에 두고요. 안녕하세요. 명찰 받아가세요. 서진우가 인사하며 명찰을 건넸어요. 직원들이 하나씩 받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쯤 임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최영태도 몇몇 임원들과 함께 왔어요. 야, 진우야. 명찰.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진우가 명찰을 건네려는데 최영태가 멈췄어요. 아, 잠깐. 내 구두끈이 풀렸네. 그는 서진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야, 내가 묶어줘. 나 허리 안 좋거든. 임원이라 허리 디스크 있어.
옆에 있던 임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최상무, 그냥 본인이 하시는 게. 아니야, 괜찮아. 경비가 해줄 수 있지. 시간도 남잖아. 최영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우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최영태의 구두끈을 묶었습니다. 임원들이 어색하게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잘 묶었네. 역시 경비는 이런 거 잘하지. 손재주가 있어야 경비를 하지. 최영태가 만족스럽게 말하며 명찰을 받았어요. 다른 임원들도 하나씩 명찰을 받아갔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분은 누구세요? 아, 경비예요. 이번 주에 새로 온. 최영태가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구두끈을 묶게 하시는 건 좀. 뭐 어때요? 일도 없는데. 경비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최영태가 어깨를 으쓱하며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진우는 일어나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하지만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명찰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1시 반이 되자 거의 모든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행사장이 꽉 찼어요. 500명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서진우는 입구에서 마지막 명찰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김정수가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선배님, 조금만 더 참으세요. 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곧 끝나니까.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한수연 회장이 나타났어요.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머리 스타일. 비서 2명이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서진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한수연이 그를 보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서진우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수연은 행사장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서진우의 무릎에 묻은 먼지 자국을 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비서들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수연은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진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행사장 안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별그룹 창립 27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서진우는 입구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안 상황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회자의 멘트, 박수 소리, 웃음소리. 김정수가 서진우 옆에 섰어요. 선배님, 저도 여기서 대기하면 될까요? 네, 같이 있어요. 두 사람은 입구 밖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행사장 안에서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어요. 27년간의 회사 역사를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창립 초기 작은 사무실 사진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20층 건물까지의 과정이 나왔어요. 최영태는 행사장 앞쪽에 앉아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이 회사의 핵심 임원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회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연이 무대로 올라갔어요. 행사장 밖 서진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한수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들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잠시 울렸습니다. 27년 전 이 회사는 작은 사무실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한수연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진우는 문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갔어요. 김정수가 그를 봤습니다. 선배님?
잠깐만요. 한수연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행사장 안이 조금 조용해졌어요. 직급이 높다고, 연봉이 많다고, 그것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한수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청소하시는 분, 경비하시는 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모두가 소중한 분들입니다. 최영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최근 이 회사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한수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행사장이 순간 긴장했습니다. 어떤 직원이 다른 사람을 직급으로 판단하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최영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입니다. 행사장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힐끗힐끗 보기 시작했어요. 누구 얘기지? 작은 속삭임들이 들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수연이 말했어요. 하지만 해당 직원은 본인이 누군지 알 것입니다. 최영태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수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 회사에서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직급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엄중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행사장이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최영태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옆 사람이 그를 힐끗 봤습니다. 잠시 후 특별한 순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수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 전에 먼저 오늘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사장 밖 서진우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한수연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부터 행사장을 준비해 주신 경비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정수가 놀라며 서진우를 봤어요. 선배님, 우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진우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에 특별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수연이 무대에서 내려오며 말했어요.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행사장 문이 열리고 몇몇 직원들이 밖으로 나왔어요.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를 받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영태도 나왔어요. 서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뭐하냐? 명찰 정리 다 했어? 최영태가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네, 다 했습니다. 그럼 가만히 서 있어. 곧 행사 다시 시작하니까. 최영태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문자 몇 개가 와 있었어요. 동창 한 명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야, 토요일에 만난 서진우 어떻게 됐대? 최영태가 피식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잘 있지. 우리 회사 경비로. 오늘도 행사장에서 명찰 나눠주고 있어. 키읔키읔키읔 진짜? 인생 참 다양하네. 동창의 답장이 왔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직원들이 다시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영태도 자리로 돌아갔어요. 서진우는 여전히 입구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이제 특별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잠깐 울렸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소개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한수연이 다시 무대로 올라왔어요. 서진우는 문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에 땀이 조금 맺혔어요. 오늘 여러분께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한수연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렸어요. 행사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수연이 무대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행사장 문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우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어요. 김정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봤습니다. 선배님, 응, 이제 시작이에요. 행사장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수연이 밖으로 나왔어요. 서진우를 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서진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가자. 두 사람은 함께 행사장 문 앞에 섰어요.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최영태도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한수연 회장이 누군가와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그 옆에 선 사람은 경비복을 입은 서진우였습니다. 최영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행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경비가 왜 회장님이랑? 한수연과 서진우가 함께 행사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 움직였어요. 최영태는 의자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무대 계단을 올라가는 두 사람. 서진우의 경비복이 조명을 받아 더욱 두드러졌어요. 한수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서진우는 그녀의 옆에 섰어요. 행사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한수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최영태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동창의 단톡방에서 메시지가 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상황에 얼어붙어 있었으니까요. 한수연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특별히 모신 분입니다. 한수연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렸어요. 서진우는 그녀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경비복 차림 그대로였어요. 행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경비가 왜 무대에? 회장님이랑 손잡고 올라왔는데? 작은 속삭임들이 곳곳에서 들렸어요. 최영태는 의자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옆 사람이 그를 힐끗 봤어요. 최상무, 저 사람 아는 분 아니세요? 아니, 잘 모르겠는데. 최영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수연이 계속 말했어요. 이분은 지난 일주일간 우리 회사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경비로 근무하시면서 많은 것을 보셨습니다. 행사장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서진우가 마이크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 회사 로비에서 경비로 근무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경비였어? 그런데 왜 무대에? 최영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간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서진우가 말을 이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직급이 달라지면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봤습니다. 행사장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우리 중에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서진우가 계속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달랐습니다. 최영태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넥타이가 목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넥타이를 풀려 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카드를 바닥에 던지는 분도 있었습니다. 서진우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렸어요. 주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번 청소를 시키는 분도 있었습니다. 행사장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최영태 주변 사람들이 그를 힐끗힐끗 봤어요. 오늘 아침에는 구두끈을 묶어달라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서진우가 말했습니다. 여기 입구에서 많은 임원분들이 보는 앞에서
최영태 옆에 있던 임원이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그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서진우가 행사장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제가 경비복을 입었다고 해서 저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까? 행사장이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최영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한수연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직급과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어요. 혹시 회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지? 저 경비가 특별한 사람인가? 속삭임이 계속되었습니다. 최영태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동창의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아까 자신이 보낸 메시지가 보였어요. 오늘도 행사장에서 명찰 나눠주고 있어.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서진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주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진짜 품격은 약한 사람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을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진짜 인격입니다. 박수 소리가 조금씩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최영태 주변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한수연이 서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의 경험을 들으시니 어떠십니까? 그녀가 행사장을 둘러봤어요. 아직도 직급으로 사람을 판단하시겠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분은 왜 이런 경험을 하신 건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단순히 경비 일을 해보고 싶으셔서는 아닐 것 같은데요. 행사장이 다시 술렁였어요. 한수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분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설명드리려면 먼저 이분이 누구신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영태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연이 말했어요. 이번 일주일간 이분을 무시하고 모욕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행사장이 폭발할 것처럼 술렁였어요. 사람들이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누구야? 우리 중에 있다고? 최영태 옆 사람이 그를 똑바로 봤어요. 최상무. 혹시? 최영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직원은 본인이 누구인지 알 것입니다. 한수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사람을 지목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경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서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를 무시한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그의 눈빛이 행사장을 훑었어요. 직급은 사람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최영태는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우의 눈이 자신을 향한 것 같았어요. 실제로는 행사장 전체를 보고 있었지만요. 이제 여러분께 이분을 정확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수연이 서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행사장의 모든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최영태는 눈을 감았어요. 무슨 말이 나올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분은 한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제 남편이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행사장이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를 저와 함께 27년 전에 세우신 공동 창립자이십니다. 제 남편이십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저와 함께 27년 전에 세우신 공동 창립자이십니다.
한수연의 말이 행사장에 울렸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500명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뭐라고?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공동 창립자? 회장님 남편? 행사장이 폭발하듯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최영태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 의자 팔걸이를 놓쳤어요. 안 돼. 이럴 수가.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옆 사람이 그를 똑바로 봤어요. 최상무, 아까 입구에서 구두꾼 묻게 하신 분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최영태에게 쏠렸습니다. 회장님한테 그런 짓을? 카드를 바닥에 던졌다고? 속삭임이 점점 커졌어요. 최영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무대 위 서진우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는 2년 전 건강 문제로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행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경비로 일하며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직급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요. 최영태의 머릿속에 지난 일주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월요일 아침 로비에서 카드를 던진 일. 찍어줘, 빨리. 자신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화요일 또 카드를 바닥에 떨어뜨린 일. 어차피 청소할 거니까 바닥 확인하면서 주워. 그때 서진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도 화내지 않던 그 평온한 얼굴. 일주일간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서진우가 계속 말했어요. 친절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 하지만 저를 사람이 아닌 도구로 본 분들도 있었습니다. 최영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오늘 아침 구두꾼을 묶게 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나 허리 안 좋거든. 내가 묶어줘. 임원들 앞에서 서진우를 무릎 꿇게 한 일. 특히 한 분은 저를 반복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서진우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토요일 동창회에서 만났고 월요일부터 매일 저를 무시했습니다. 행사장의 모든 시선이 최영태에게 향했어요. 누가 봐도 명백했습니다. 최상무잖아.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잖아.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최영태 옆에 앉았던 임원이 자리를 옮겼어요. 조용히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씩 자리를 비웠어요. 최영태 주변이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이해합니다. 서진우가 말했어요. 행사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은 제가 경비인 줄만 알았으니까요. 최영태가 고개를 들었어요. 서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만약 제가 회장이라고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서진우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직급이 높으면 존중하고 낮으면 무시하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진짜 인격은 약한 사람 앞에서 드러납니다. 최영태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7년간 이 회사를 키운 사람. 자신이 매일 무시했던 그 경비가 바로 창립자였어요. 한수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월요일 인사팀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영태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최상무, 괜찮으세요? 누군가 물었지만 진심은 없었어요. 서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배우길 바랍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급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진짜 품격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최영태만은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어요. 서진우와 한수연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직원들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회장님, 감동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김정수가 눈물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김 선배 덕분에 일주일 잘 버텼어요. 서진우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행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행사장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최영태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이 모두 비었어요. 혼자 남은 최영태. 행사장 조명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대를 바라봤어요. 아까 그곳에 서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채로 자신이 구두끈을 묶게 한 사람. 회장이었어요. 최영태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행사장을 나섰어요. 복도에는 아직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 서진우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최영태는 그 무리를 피해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최상무님. 돌아보니 인사팀 직원이었어요. 월요일 오전 9시 인사팀으로 출석해 주십시오. 직원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징계 안내문입니다. 최영태는 봉투를 받았어요. 손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12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자기 자리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별그룹 기획부 상무이사 최영태. 그는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 찢어버렸습니다. 조각난 명함이 책상 위에 흩어졌어요. 월요일이면 이 명함은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창의 단톡방이었어요. 메시지가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야, 최영태. 뉴스 봤어? 한별그룹 창립자가 경비로 일했다는데? 그 사람이 토요일에 우리가 만난 서진우 아니야? 너 그 사람한테 경비 자리 소개해준다고 했잖아.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어요. 최영태는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책상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금이 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27년 전 서진우와 한수연이 세운 이 회사. 자신은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창립자가 누군지, 회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저 자신의 직급과 연봉만 중요했으니까요.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한 후배가 들어왔습니다. 상무님, 최영태가 쏘아붙였어요.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난리예요. 다들 상무님 얘기하고 나가. 최영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후배가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최영태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실 안에 그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토요일 동창회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날 자신이 서진우에게 했던 말들. 경비 주제에 동창회까지와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지울 수 없었어요. 일주일간 자신이 한 모든 행동. 카드를 던진 일, 청소를 시킨 일, 구두끈을 묶게 한 일.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최영태는 책상에 얼굴을 묻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27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한편 1층 로비에서는 서진우가 경비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사용했던 물건들을 챙겼어요.
한수연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서진우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일주일이 길었지? 아니, 의미 있었어. 많은 걸 배웠으니까. 김정수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차 드세요. 고맙습니다. 일주일간 정말 고마웠어요. 서진우가 차를 받아 마셨어요. 저야말로 몰라 뵙고 죄송합니다. 김정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월요일부터 다시 로비에서 뵐 수 있겠네요. 아니요. 저는 이제 경비 일은 안 해요. 서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했어요. 보고 싶었던 걸 다 봤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급이 뭘 의미하는지. 한수연이 서진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집에 가자. 피곤하지? 응, 조금. 근데 후회는 안 해. 두 사람은 로비를 나섰습니다. 저녁 해가 건물을 비추고 있었어요. 27년 전 이곳에서 시작한 회사. 작은 사무실 하나였던 곳이 이제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진짜 회사의 가치였습니다. 서진우는 그것을 일주일간 확인했어요. 그리고 오늘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12층 사무실, 최영태는 여전히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진우와 한수연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최영태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진짜 품격은 복수하지 않는 것, 화내지 않는 것, 그저 보여주는 것. 서진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일주일간 한 번도 화내지 않았어요. 오늘도 자신을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훈을 남겼을 뿐이에요. 그것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사무실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최영태는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월요일이면 어떻게 될까? 해고될까? 아니면 다른 처벌을 받을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손가락질한다는 것. 27년간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상무이사라는 직함도 무의미해졌어요. 이제 사람들은 자신을 뭐라고 부를까? 회장님을 무시한 사람. 최영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다시는 이 자리에 앉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닫았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다른 직원이 왔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돌렸어요.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둘은 말없이 탔습니다. 1층에 도착해 로비를 지나갔어요. 경비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 그곳에 서진우가 서 있었어요. 자신은 그를 매일 무시했습니다. 회전문을 나섰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최영태는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27년간 일했던 곳.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볼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9시였습니다. 최영태는 인사팀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든 서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렸어요. 인사팀장과 노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최영태가 의자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영태 상무님, 지난 토요일 창립 기념식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회장님께 대한 부적절한 행동,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습니다. 최영태는 고개를 숙였어요.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즉시 해고 조치합니다. 오늘 중으로 개인 물품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그에게 건네졌습니다. 최영태는 서류를 받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이해 신청은 2주 내에 가능합니다만. 아니요. 괜찮습니다. 최영태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해 없습니다. 그는 일어나 인사팀을 나왔습니다. 12층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동료들이 그를 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책상에 앉아 개인 물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명함, 상장들. 27년간의 흔적들이었어요. 하나씩 박스에 담았습니다. 한 후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상무님, 응?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후배가 고개를 숙였어요. 최영태가 작게 웃었습니다. 나야말로 미안하다. 좋은 선배 못 돼서. 아닙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나처럼은 살지 마라. 사람을 직급으로 보지 말고. 후배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갔어요. 최영태는 계속 짐을 쌌습니다. 오후 2시쯤 정리가 끝났어요. 박스 하나가 그의 27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경비 데스크를 지나가는데 김정수가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영태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김정수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최영태는 회전문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7년간 일했던 건물. 다시는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한편 20층 회장실에서는 서진우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수연이 차를 가져왔어요. 생각 많이 하네? 응, 조금. 후회해? 아니, 필요한 일이었어. 서진우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다만 최영태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당신이 결정한 게 아니야. 한수연이 말했어요.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거지. 당신은 사실만 말했을 뿐이고. 그래도 너무 마음 쓰지 마. 그 사람이 한 행동의 결과야. 한수연이 서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회사는 벌써 변하고 있어. 좋은 방향으로. 실제로 회사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청소 직원을 만나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가며 고개를 숙이는 임원들, 식당에서 배식하는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는 직원들. 작지만 확실한 변화였어요. 김정수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원들이 우리한테 먼저 인사하고 예전에는 없던 일이었는데 회장님 덕분이죠. 동료가 대답했어요. 일주일간 경비로 일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사람은 직급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걸. 2주가 지났습니다. 서진우는 가끔 로비로 내려왔어요. 경비실에 들러 김정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때요? 좋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일하기 훨씬 편해졌어요. 제 덕은 아니고요. 원래 그래야 하는 건데. 서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회장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직급 높은 사람도 경비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어느 날 오후 서진우가 1층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한 신입사원이 경비 데스크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카드 빨리 찍어주세요. 급해요. 무례한 태도였어요. 서진우가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신입사원이 돌아봤어요. 서진우를 알아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경비분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서진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급하시더라도 예의는 지켜야죠. 신입사원이 경비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경비가 카드를 찍어 주었어요. 신입사원이 지나가고 서진우가 경비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일 자주 있어요? 아니요. 요즘은 거의 없어요. 다들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니까. 서진우가 작게 웃었어요. 그게 아닌데. 저희한테가 아니라 누구에게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었어요. 경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어요. 상호 존중 문화 실천 수칙이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서명했어요. 직급에 관계없이 서로 존중한다. 청소, 경비, 식당 직원 모두를 동료로 대한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괴롭히지 않는다. 위반 시 엄정한 징계를 받는다. 서진우는 그 수칙을 보며 생각했어요. 종이 위의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조금씩이지만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서진우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수연이 회장실에 들어왔어요. 같이 저녁 먹을까? 좋지.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김정수가 인사했어요. 회장님, 사모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수고하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서진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전문을 나서며 한수연이 물었습니다. 일주일간 경비 생활 힘들었지? 힘들었어. 근데 의미 있었어. 뭘 얻었어? 서진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권력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드러난다는 걸. 직급은 껍데기일 뿐이고 진짜 품격은 약한 사람 앞에서 나온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뭔데? 변화는 가능하다는 거. 한 사람의 행동이 회사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서진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27년 전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회사. 이제 500명이 넘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회사의 진짜 가치였습니다. 서진우는 그것을 일주일간 확인했어요. 며칠 후 서진우는 우연히 최영태를 마주쳤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였어요. 최영태는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최영태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앉으세요. 서진우가 자리를 권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영태가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서진우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최영태 씨, 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최영태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잊지 마세요. 사람을 직급으로 판단했던 그 순간들을. 서진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말단 직원으로요. 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세요. 이번엔 다르게 사세요. 사람을 직급이 아니라 인격으로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서진우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최영태도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서진우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서진우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신입사원 몇 명이 경비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서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청소 직원이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우가 먼저 인사했어요.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청소 직원이 놀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20층 회장실에 도착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서진우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일주일간의 경비 생활.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주일이 회사를 바꿨으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꿨으니까요. 그리고 자신도 배웠으니까요. 진짜 리더는 높은 곳에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 진짜 존엄은 직급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오는 것. 한수연이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생각 많이 하네? 응. 좋은 생각. 뭔데?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가 됐다는 생각. 서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크기로 보면 아직 멀었지만 문화로 보면 최고야. 그건 당신 덕분이야. 아니야. 우리 모두의 덕분이지. 서진우가 창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는 회사. 그게 진짜 좋은 회사야. 맞아. 그게 우리가 27년 전에 꿈꿨던 거잖아.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은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500명을 변화시켰어요. 직급을 벗고 경비복을 입은 회장. 그의 선택이 회사 전체를 바꿨습니다. 이제 한별그룹은 달랐어요. 직급이 아니라 인격으로 사람을 보는 회사.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회사. 서로 존중하는 회사. 그것이 서진우가 일주일간 경비로 일하며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문화. 그리고 그 문화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1층 로비에서 김정수가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직원들도 밝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침 햇살이 로비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진우가 심은 씨앗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는 계속 자랄 겁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직급이 아니라 인격을 보는 눈, 약한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진짜 품격. 그것이 서진우가 남긴 진짜 교훈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경비 생활은 끝났지만 그 의미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한별그룹의 모든 복도에서, 모든 사무실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존엄은 직급에서 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옵니다. 그것이 서진우가 보여준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가 남기는 메시지였습니다.